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축 시공 기술사 한 달만 따라해 보시면 합격이 보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축 시공 기술사를 강의하는 전병현입니다. 이번 시간은 토공사 첫 번째 수업입니다. 본격적인 토공사를 하기 전에 사전조사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문제도 기존 시험에 직접 출제되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계속 그림 방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효과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거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공부를 하지 않고 합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히 그림 방식은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암기를 쉽게 하고 또 공부하는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금 요령을 몇 가지 더 소개하고 나면은 거의 내용에 대한 정의만 알면은 거의 답안을 채울 수 있는 단계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토공사 첫 번째 시간으로 현장 대리, 다시 말해서 현장 소장이 착공 전에 대지 및 주변 현황 조사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거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나와 있는 착공 전에 반드시 조사해야 될 대지 안과 그 주변 조사에 대한 필수 항목에 대한 겁니다. 출제 빈도는 높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출제되었을 때는 이제 개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사할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니 조사하지 않으면은 어떤 문제점이 생긴다, 뭐 이런 거 위주로 기재하면 되겠죠.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문제에 있는 대지 주변 현황 조사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하면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잘 해야 되겠죠. 착공 전에 대지 및 주변 현황 조사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하면은 대지 착공 전에 확인해야 될 대지 조사와 그리고 주변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암기는 별도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차별화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조사를 해보면 명확하지 않습니다. 설계사무소에서 지질조사를 해도 견본으로 하고 또 일반적으로 주변 현황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있는 도시가스, 통신, 오배수로 뭐 이런 것을 실수로 해서 훼손시켰을 때 상당한 문제점이 생기죠. 그래서 요사이는 GPR 탐사를 합니다. 그래서 레이더파로 하는데 그냥 유모차 같이 생긴 거 쭉 끌고 가면서 하면은 이제 이 레이더파로 입력이 되어서 이 구조물에 대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원리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집안이 연약할 때 계량공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했는데 이거는 뭐 시험 빈도가 또 더 낮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지 주변 현황 조사를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암기를 하면은 실질적으로 외워도 암기가 되었다 해도 내용을 많이 암기하고 나면 나중에 되면 또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에 대한 실전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대리인이 착공 전에
다시 말해서 그 대지 주변 현황 조사, 대지와 그 주변의 현황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거는 그 국토교통부 고시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이런 항목은 필수적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제 시험을 치를 때는 꼭 그 규정과는 관계없이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규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은 필수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대지가 이래 있으면은 공사를 착공해야 될 그 부지 안에 가장 먼저 하는 거는 집안 상태죠. 집안하고 집안 상태와 지질조사, 지질조사. 이제 그 다음에 이 장애물, 혹시 대지 안에 장애물이나 폐기물. 그 다음에는 지하수 상태가 어떤가. 지하수 상태가 어떤가. 그 다음에는 이 항아리 그림, 이 문화재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대지에 대해서 경사가, 고도차가 있는가. 이 고도차가 있으면은 바로 침수가 되겠죠. 침수 상황. 그러면은 대지 내에 배수를 해야 되겠죠. 배수로. 요것은 필수 사항입니다. 예. 자, 대지 안의 내용에 이어서 이젠 주변 현황 조사에 대해서 우리가 공사하는 대지라면은 주변 현황에 대해서 조사해야 될 대상을 말합니다. 우선 출입구죠. 출입구. 그리고 교통. 이 글씨가 잘 안 보이더라도 교재에 있으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건축물. 공사를 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어떤 진동이나 이런 게 없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노후건축물에 대한 조사와, 그리고 뭐 인근의 주변에 시설물. 그 다음에 이제 항상 가장 민원이 많은 소음, 진동, 분진, 악취,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민원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 대지 안에 배수를 설치했으면은 이 대지 바깥으로 나가는 배수의 원활, 그 다음에 이 폐기물 같은 걸, 폐기물 처리를 적법하게 하는가. 요것은 이제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이제 이렇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암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외울 수도 있겠지만은 이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그림 연습을 장난삼아 몇 번 그려보는 데는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렇게 몇 번 그려보면은 쉽게 그 내용들을
기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대지 및 주변 현황 조사하는 데에 대해서 이제 내가 주장하는 것은 이 어떤 이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점. 실질적으로 이렇게 집안 조사를 이렇게 그 현장에서 이렇게 해보면은 이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설계 시의 그 지질조사 사항이나 주변 조사 사항은 견본으로 몇 개 하기 때문에 정확성이 없어요. 정확성이 없고 또 대부분 육안으로 조사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우리 대지 안에, 대지 인근에 도로가 있다면 이 도로 앞을 지나가는 도시가스, 통신, 여러 가지 이 오배수로 이런 것이 관에서도 도면이 있죠. 그렇지만은 이게 정확성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도면을 봐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는 GPR 탐사라고 해서 레이더 8호 영상으로 이렇게 하면은 어떤 구조체 정확하지 않지만 구조체 형태라든지 위험한 구조물이 있다는 정도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하는 데에 이렇게 공사하다가 이렇게 주변에 이 도시가스 배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손하거나 상수도관을 파손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공사상의 애로사항이 많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책으로는 요 사이는 GPR 영상으로 그렇게 많이 한다, 이렇게 하나 기재해 주는 것도 좋을 걸로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노트에 정리해 둔 것을 보면은 추가적으로 하나 더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 집안 조사했을 때 집안이 연약하다, 그러면 집안을 개량해야 되겠죠. 집안을 개량하는 공법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이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2교시에서 4교시의 서술형에는 잘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요 사이 건축물이 대형화되고 또 깊이도 깊어지고 이래 하기 때문에 어떤 이 과거의 그런 공법으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집안 개량이 사실상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험에는 이제 용어 설명 정도로 해서 자주 출제되죠. 그렇지만 이래 암기는 해둬야 됩니다. 첫째, 사질토 집안과 그리고 점토성 집안에 연약했을 때,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데 집안이 연약하다, 그럴 경우에 진동다짐, 요 특징을 어떻게 암기하느냐 하면, 사질토는 모래 집안이죠. 모래 집안이니까 모래와 모래 사이에 간극이 있겠죠. 이렇게 공극이 있는 것을 밀실하게 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진동을 주기나 다짐을 하거나 여기에 뭔가를 채워주거나 약을 주입해서 채워주거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동 다짐 공법, 그리고 모래 말뚝, 이렇게 모래를 채워서 이렇게 압축을 하면은 이게 닫아지겠죠. 닫아지는 그런 방법과, 그 다음에 이 모래 집안에 폭약을 생기고 폭발을 해버리면은 이 느슨한 것이 이렇게 내려앉죠. 그리고 약액 주입은 이렇게 모래 집안의 공극을 시멘트 액이나 이런 걸로 해보면 이게 일체화 되겠죠.
일체화 되겠죠.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의 어떤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진동 다짐이나 모래 그 말뚝공법이나 뭐 폭발을 하거나 뭐 그 다음에 뭡니까 이거 동다짐입니까? 이 동안밀 가는 것은 기계 장비를 통해서 무거운 줄을 탁탁 떨어뜨려서 이렇게 다지는 걸 말합니다. 이것을 동안밀이라 합니다. 요 내용은 교재에 있으니까 보시면 되는데, 암기할 때는 무조건 흔들고 진동 주고 안밀하고 두들기고 약을 주입한다, 이렇게 암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질토의 특성을 알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점토성은 아니죠. 점토성은 이 연약하다는 말은 질퍽하다 할까, 물이 있다는 거죠. 물이 성으로 약하기 때문에 점토성은 첫째는 아예 연약하니까 이 전체를 파내고 다시 다른 좋은 흙으로 치환을 하는 경우와, 그리고 안밀이라는 것은 이 땅이 있으면은 이 흙을 채워놓으면은 여기에 물이 있다 해도 천천히 이렇게 물이 양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이 흙이 밑으로 오면서 다져지겠죠. 이 다져지는 그런 방법이고, 그 다음에 탈수공법이라는 것이 이제, 자, 탈수 배수공법은 샌드 드레인, 모래 말뚝으로 이렇게 위에서 압력을 주면은 이 물들이 이 모래 말뚝을 통해서, 모래가 공격이 있으니까 물이 이렇게 빠져나오겠죠, 압력을 주면은. 그리고 페이퍼 드레인은 종이로 되거나 안 그러면은 합성 섬유나 이러한 계통으로 해서 그렇게 같은 원리로 압력을 주면은 여기를 통해서 이것이 물길이 되어서 빠져나가는 그러한 방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팩 드레인은 모래 말뚝이 이렇게 잘 이렇게 무너지겠죠.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 팩으로 해서 모래를 넣어서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것은 이제 탈수, 배수 이렇게 공법이라고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고결 공법은 급하게 공사할 경우에 얼게 해서 단단하게 해서 일시적인 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방법이다, 이렇게 하고, 전기 침투 방식은 전기를 이렇게 여기에 플러스 여기에 마이너스 하면은 물이 이렇게 흘러가서 여기에서 물을 배수해내는 그러한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기 침투 방식은 점성토에 물을 전기에 플러스 마이너스에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걸 말하고, 이 전기 충격 방식이 있어요. 전기 충격 방식은 모래는 무조건 진동하고 다지고 흔들고 이렇게 충격을 주고, 그리고 두들겨서 이렇게 한 그런 방식이라는 전제 하에서 봤을 때 그렇게 암기를 하면 되고, 이것은 점성토 방법은 무조건
물을 어떻게든지 빼내서 하는 방법이다. 요런 정도만 해도 암기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걸로 해서 잠깐 소개를 했는데, 사실 서술형 시험에는 거의 출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수업에 했는 것은 출제 빈도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 참고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한 번 정도 이렇게 그 그림 방법으로 해 두시면은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은 그래도 기본은 적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자, 휴식도 좀 해가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